자, 우리 그러면 시장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.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 자체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. 다우지수가 0.5% 내렸고요. S&P 500 0.3, 나스닥 지수는 0.2% 내렸습니다. FOMC 의사록이 약간 매파 쪽으로 약간 좀 기울어진 듯한 그런 느낌의 발언들이 좀 많았어요.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. 그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한 거고, 요때만 하더라도, 장 마감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엔비디아 실적 모를 때였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엔비디아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숨죽이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의사록의 영향을 조금 더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석들을 좀 더 보도록 할 텐데, 아니 우리 뭐 의사록에 대체 뭐가 있었길래 뭐 그날 성명서 공개됐고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다 나왔고 그럼 사실은 의사록은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. 그죠? 근데 이제 다만 이들이 압축해서 뭔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줬다면 여기는 이제 인사들이 서로 발언하는 내용들이 담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자 볼게요. 대부분의 인사들이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완화된 건 맞아. 그런데 최근 몇 달간, 그 1, 2, 3월이겠죠. 인플레이션이 이 목표치를 향한 진전, 2%를 향한 이 진전이 약간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추진할 자신감이 조금 낮아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일부 인사들은 또 뭐라고 했냐면 목표치를 향해서 계속 낮아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도 있어라는 언급도 적지 않은 인사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 회의가 약간 매파적이었네?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. 이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근데 이들의 고민도 많이 느껴졌던 대목이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 결국 저소득층, 중소득층이 어려움이 커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들이 카드를 한도까지도 다 긁고 있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출도 거의 뭐 한도까지 다 차고 저축은 다 빼서 쓰고 있고 신용카드 한도 다 차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해. 근데 이들이 이 돈이 없으면 결국은 계속 고금리의 뭔가 상품들을 또 쓴다는.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그럼 우리는 더 신중해야 돼. 괜히 금리 낮췄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치고 올라가면 중저소득층은 더 힘들 수 있어. 라는 거.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에 더 부담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또 금리 인하 쪽으로 선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성명서에서는 이들의 정말 고민이 많이 읽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의사록에서는. 그럼 이 의사록에 대해서 우리 이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? 이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.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 의사록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사록 내 이 매파적인 어조를 봤을 때 더 오랫동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공식적인 진언, 이 속내임이 좀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단기간 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 측면에서는 증시 낙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겠다. 라는 거죠.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뭐 금리 인상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고 있어.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금리 자체, 연준의 정책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기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요게 좀 반영이 될 것 같아. 사실 마음은 이 금리인데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뭔가 이 중립기호를 놔주고 있으니까 이게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다른 거에서 이슈 하나가 나오면 그것과 그 재료의 가치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그 다른 요인은 뭐냐? 예컨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같은 경우입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변동성이 아래로 확 커지고
다만 이게 괜찮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냈어요.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안도해도 되겠다라는 거 우리 결론부터 좀 짚고 하나하나 또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뭐 의사록을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. 4.416% 전일 대비한 1.2bp 정도 올랐는데요. 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변수인 것 같고 지금 주택 시장도 생각보다 또 약화되는 듯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4월 기존 주택 판매 요 건수가 연율로 계산을 했을 때 414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게 전월에 419만 건이었으니까 한 1% 정도 이제 감소를 한 건데요. 월가에서는 오히려 전월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. 전월도 전년 대비해서 또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2개월 연속 이게 감소라서 이번 달은 좀 더 낫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뭐 그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좀 금리의 영향을 받겠죠. 다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변수이기는 한데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살아날 듯 하다가 생각보다 또 좀 주춤해지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다라는 거 좀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마지막은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. 이거 우리가 또 보면 우리 투자 판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죠. 헤지펀드들이 올 들어서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M5 종목, 그러니까 아마존,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알파벳의 지분을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요. 다만 그 이유를 이들이 해석하기로는 지금 결국은 이들이 다 AI라는 테마주로 또 묶여 있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동안은 그냥 M7, 뭐 M5 이들 종목으로 그 AI에 대한 어떤 관심이 쏠려 있었다면 이게 약간 이제 확장되는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못 갔던 테슬라와 애플의 지분은 오히려 헤지펀드들이 조금 더 늘리고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폭넓은 AI의 그 영역을 더 확장을 시키면서 뭐 어도비 등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던가 뭐 구리를 채굴하거나 어떤 전기 부품 이렇게 뭐 전력, AI에 관련된 전력,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더라. 이 얘기는 어찌 보면 그동안은 약간 한쪽으로 너무 쏠림, 집중하였는데 이게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변화,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장이 뭐든 한쪽으로만 쏠리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게 점점점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죠?